이 바닥에서 애니좀 보신 분들이라면 가이낙스라는 이름을 아실 겁니다. 톱을 노려라,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신세계 에반게리온, 천돌파 그랜라간 등의 굵직한 명작들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일본 애니메이션판을 말 그대로 뒤집어 엎은 전력이 있는 이름 높은 제작사죠.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러나 핵심 인력이 모조리 빠져나가 새 회사를 차리게 된 이후로 가이낙스는 예전만큼의 주목을 끌지 못했고, 그렇게 2013년 가이낙스는 결국 한 작품과 같이 나락을 빠지게 되는데, 그 작품이 바로 특례조치단체 스텔라 여학원 고등부 C3부 이것도 아니야. 특례조치단체 스텔라 여학원 고등부 C큐브입니다. BD 일권 판매량 267권, 0.3프렉탈이라는 거대한 실패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가이낙스라는 일본 서브컬처의 큰 별 중 하나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광경 그 자체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때 서브컬처기를 호령하다시피 했던 한 제작사의 추하디 추한 몰라, 원작의 방향성을 왜곡하고 특정 작품을 디스하면서까지 그들 나름의 호불을 밝혔지만, 결과는 민트초코 볶음밥과도 같은 해괴한 결과물만이 남아버린 참사, 특례조치단체 스텔라 여학원 고등부 C큐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이 되는 사건 만화는 비유하자면 K-ON의 서바이벌 게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갈등 없이 기승전결이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캐릭터성에 큰 의존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타 일상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작품이죠. 그러나 카와지리 마사요시 감독님은 이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노선 자체를 일상물에서 청춘 성장물로 바꿔버립니다. 문제는 이 작품의 이야기를 대인 공포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귈 수 없었던 유라가 서바이벌 게임을 주 활동으로 하는 동아리 C큐브에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그나마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딱 3화까지라는 겁니다. 우선 평범한 일상물을 거부하고 주인공의 성장을 강조하겠다는 감독의 의사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 둘이 있는데, 첫째로는 유라의 대인 공포증을 일상물에서는 있을 수 없을 수준으로 많은 장면을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C큐브 부원들이 유라에게 입부를 권유할 때 나오는 유라의 대사입니다. 부활동을 안하고 차나 마신다. 어떤 경우 맛보가 강하게 생각나는군요. 맞습니다. K-ON이죠. 일상물 장르 중에서도 거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이 거대한 성공을 거둔 이후로 수많은 일상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세계물이 득세하고 있는 현재에 와서도 간간히 나오고 있죠. 이 흐름이 통칭 미소녀 동물원 형상으로 불리는 이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놓고 디스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을 당시에 이 대사를 놓고 말이 꽤 많았죠. 이렇게 강한 어조를 내세우며 그들 나름의 포부를 밝히는 그 모습은 일견 용감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감독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상물을, 그것도 명백히 미소녀 동물원에 해당하는 만화를 원작으로 택하셨는지 의문이고,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고 있으면 이 논지에 설득력이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힘듭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나중에 몰아서 하기로 하고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애니메이션뿐만 아닌 그 어떠한 매체로 전해지든 이야기에는 키워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상물이나 스포츠물의 경우 그 세계관의 설정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차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작품의 흥행 정도에 따라 대중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기로 합니다. K-ON이 한참 흥행했을 때 일본의 오타쿠들이 너도 나도 기타를 치게 되거나, 유르캠프가 한참 흥행했을 때 일본의 오타쿠들이 너도 나도 캠핑을 떠나게 되는 현상이 대표적이죠. C큐브의 경우 이 키워드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동아리의 주 활동이 서바이벌 게임이고 서바이벌 게임 대회에 참가를 하니까요. 기승전결이 모두 서바이벌 게임에서 나오니 매우 당연한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당연한 소리를 왜 하고 있냐면요,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싶으시죠? 아니, 작품 내내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희미해진다니? 정확히 얘기하면 작품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도저히 와닿질 않는다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있는데, 첫째로 유라의 망상 비슷한 연출이 있습니다. 비슷한 연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도를 가진 연출인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애초에 이게 유라의 망상인가 아니면 비유적인 연출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고 세상은 황폐화되고 하면서 뇌살을 유도한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면 당연히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야만 하겠죠. 그런데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자꾸만 다른 쪽으로 세워나갑니다. 뭐 진짜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공주님 호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 이 연출은 심성이 연약한 유라가 망상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연출이라고 단번에 추측할 수 있어요. 주인공의 캐릭터성과 현장의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강조하려는 거겠죠. 다른 작품에서도 쓰인 적이 있는 기법이기로 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정도껏해야지 비비탄으로 사람을 쏘는 일종의 모의전쟁 놀이를 가지고 진짜 전쟁으로 가버리는 둥의 연출을 남발해버리면 이게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과도한 과장이 있습니다. 물론 픽션의 현실의 잣대를 과하게 들이댈 필요는 없죠. 이전 영상들에서도 종종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암만 그래도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와중에 벽을 타고 달리면서 총을 쏜다든지 쌍권층으로 총춤을 춘다든지 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매트릭스예요? 아니면 이퀄리브리움인가? 일상물이라면 이런 과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일상물 안 하신다면서요. 기승전결에 굴곡을 주겠다고 공언을 해놓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세계관을 이해시키는 것을 방해하시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이나즈마 11이나 크로코의 농구처럼 대놓고 판타지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요.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감독님이 서바이벌 게임 애니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유사 이퀄리브리움을 만들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지경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선을 넘었지만 사화에서는 아예 급발진해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유라의 망상이 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 유라의 고위결계였던 거예요. 이 유튜버가 드디어 미쳤나 싶죠. C큐브 얘기하는데 무슨 페이트 얘기를 하고 자빠졌나 싶으실 건데 저한테 따지지 말고 감독님한테 따지세요. 갑자기 주변 환경이 변해버리는 둥. 무려 신께서 너와 나의 세상에 공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둥. 言ったろこここそがユラの世界なんだ私の領域と君の世界が共振し合ってるんだ 지금까지의 망상이 사실은 그 능력의 일부라는 둥. 知ってるはずだよこの世界は何でも思い通りにしてくれるって君が現実から逃げ出す時に何でも用意して待っててくれる世界だって子供の頃からそうしてたはずだろ 뭐 힘을 잘못 쓰면 세카이가 잘못된다는 둥. 本当はそれは世界を飲み込むこともできるすごい力なんだこの世界を壊してしまうからね 하면서 판타지 설정까지 부여하고 심지어 그 설정조차 특정 작품이 연상될 정도로 빈곤한 상상력이 미천을 보인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설정까지 가져다 놓으면 심지어 명확하지도 않은 설정을 가져다 놓으면 유라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성장한다는 작품의 메인 테마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을 해도 너무했어요. 선을 제대로 넘었죠. 여기서 더 가관이 보면요 이런 굉장한 설정을 가져다 놓고서는 정작 이 설정이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거의 끝자락에 가서야 한번 쓰여요. 서바이벌 게임 애니메이션이면 서바이벌 게임 연출에 비중을 좀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이라는 작자가 인간한테 뜬금없이 나 죽으니까 좀 도와주셈 하고 앉았고 인간은 또 그걸 도와주고 앉아있는 이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그리는데 한 화를 하려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작품의 키워드가 희미해지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으니까요. 총으로 동전을 맞추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C큐브 부장이신 소노라가 그 수련을 하라면서 한다는 얘기가요. ユーラ、今やってるのは射撃訓練じゃない。サバゲーを理解することなんだ。精密射撃とサバゲーとは実は何の関係もない。 정밀 사격과 서바이벌 게임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비비탄이라고 해도 총을 쏘는 사격 스포츠가?